비트코인이 이례적인 폭락을 하고 나서 현재 20% 정도의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 반등이 100K를 넘어가는 찐 상승인지 혹은 하락을 위한 반등일 뿐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 두 개의 구간을 설명드릴 건데 이 구간에서 어떠한 가격 변화가 나오는지 유심하게 봐주셔야 합니다. 98K로부터 이렇게 두 개의 추세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재 두 개의 추세는 급격한 추세이기 때문에 임펄스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때 형성될 수 있는 파동은 이렇게 1, 2, 3, 4, 5파로 3파가 가장 긴 3연장 임펄스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첫 번째 짧은 추세가 두 개로 나눠져서 이렇게 1, 2, 3, 4, 5파의 5연장 임펄스를 형성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파동을 메인으로 각각의 기준과 매매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3연장 임펄스의 4파가 진행 중인 관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연장 임펄스에서는 4파가 대부분 기간 조정으로 형성이 되고 이후에 5파가 3파의 저점을 살짝 뚫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3파의 피보나치를 이렇게 그어봤을 때 4파의 부분 파동은 대부분 3파의 0.382 구간에서 가격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최대 0.5까지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블렌일리 기준으로는 0.618이 맥시멈인데 0.5를 넘어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실전 트레이딩에서는 제외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3연장 임펄스의 4파의 한계점이 바로 3파의 피보나치 0.5 구간인 73.8K입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 구간을 돌파한다면 이렇게 3연장 임펄스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파동인 이렇게 5연장 임펄스가 마무리가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 개인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어떠한 파동이 나올지 예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리한 트레이딩 구간을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만약에 3연장 임펄스의 스파를 가정하고 매매 전략을 짜면 이 기준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매 전략은 바로 0.38의 부근에서 숏을 진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4파의 한계점은 3파의 0.5 구간이기 때문에 이 라인에 손절을 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익절은 5파가 최소 3파는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바로 3파의 저점 아래 둘 수가 있습니다. 손익비투를 이용해서 손절에 대한 익절의 비율을 계산해 봤을 때 거의 4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4파는 기간 조정이 형성되고 5파로 짧게 내려갈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숏을 익절하고 롱 스위칭까지 할 수가 있어요. 파동 이론은 항상 이 파동이 나올지 저 파동이 나올지 홀짝 게임처럼 랜덤으로 베팅하려고 사용하는 이론이 아니에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파동의 기준을 정해서 그 관점에서 손익비가 좋은 매매 구간을 찾아가는 게 바로 엘리어트 파동의 핵심 목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73.8K를 넘어섰다. 그러면 이렇게 5연장 임펄스가 한 파동 마무리됐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73.8K가 깨지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피보나치는 바로 81.3K입니다. 임펄스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임펄스의 5파동 안에서는 1파와 그리고 3파 그리고 5파가 각각 5개의 파동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5연장 임펄스는 어떠한 파동이 마지막이 돼서 100K를 넘는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혹은 어떠한 파동의 첫 파동이 돼서 이렇게 반등 후에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81.3K예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 건데 이렇게 임펄스가 있을 때 임펄스의 2파는 1파의 61.8%를 크게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차트에서 비트코인이 81.3K 즉 61.8%를 넘어가면 이 파동이 임펄스의 1파가 될 수가 없고 이렇게 내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이렇게 3연장 임펄스의 스파가 진행 중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73.8K를 손절로 숏 베팅을 하는 게 손익비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게 첫 번째 매매 전략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73.8K를 넘어서면 그때는 이렇게 임펄스의 2파로 형성되고 내려갈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내려온 파동이 마지막이고 81.3K를 넘어가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73.8K를 넘어선다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좋냐면 이때도 숏 관점으로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3연장 임펄스의 4파 관점은 깨졌잖아요. 하지만 저희의 두 번째 관점인 이렇게 5연장 임펄스가 어떠한 파동이 첫 번째 파동이 되고 내려갈 수도 있고
혹은 마지막 파동이 돼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즉, 이 구간은 상방과 하방 둘 다 열려 있는 구간인데 숏을 탈 때는 81.3K라는 명확한 손절 라인이 존재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롱을 타면 손절 라인은 여기가 돼요. 즉, 손익비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 73.8K를 넘어섰을 때 이 구간에서는 숏 관점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세 개의 파동으로 올라왔을 때 첫 번째 추세에 대한 두 번째 추세의 피보나치 비율, 그리고 올라오는 세부 파동을 분석하면서 이 구간에서 숏을 잡는 게 유리합니다. 이때도 숏에 대한 손익비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81.3K를 크게 넘어섰다. 그러면 이때는 이 5 연장 임펄스가 어떠한 파동의 1파가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파동의 마지막이고 100K를 넘는 상승 파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우리는 81.3K를 넘어가는 순간 되돌림에서 저점의 손절을 잡고 롱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를 볼 건데요. 이렇게 4개의 구간에서 중요한 피보나치들이 겹치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중요 피보나치 구간이 바로 56K에서 58K가 됩니다. 현재 구간은 전체 상승분의 0.38이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내려온다면 이때는 이렇게 3연장 임펄스의 오파일 가능성이 높고, 이 주요 피보나치 구간에서 오파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오파동으로 내려온다면 여기서 신뢰도 있게 롱 베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걸 설명드려야 되는데, 내려올 때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절대 매매를 하면 안 돼요. 반드시 3연장 임펄스의 사파가 이렇게 길게 횡보를 하고 내려와야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3연장 임펄스의 사파가 기간 조정으로 나오는 이유는 기존의 하락 추세에서 발생한 매도 압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상승이 나왔다는 건 여기가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수세는 기존에 있던 매도세와 지속적으로 충돌을 하면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때 매수세는 당연히 기관 투자자가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오파가 짧게 떨어지는 이유는 마지막에 남아있던 개미들까지 털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롱 포지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횡보하는 걸 확인하고 내려왔을 때, 그리고 이 피보나치 구간에서 가격 반전이 나왔을 때 그때 되돌림에 안전하게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의 롱과 숏 입장에서의 매매 전략을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글렌 릴리 엘리어트 파동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기준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구체적이면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 장점은 기준이 굉장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도 있는 데이터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통계를 낼 수가 있고, 통계를 내봤더니 A라는 이론은 차트에 적용이 잘 되네? 그러면 이 기준을 강화해서 쓰면 되는 거고요. B라는 기준은 차트에 잘 맞질 않네? 그러면 기준을 수정, 삭제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된 기준으로 다시 한번 데이터를 쌓고, 그리고 통계를 쌓는 과정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스트 엘리어트 파동이나 기타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이론들은 이렇게 신뢰도 있는 데이터를 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날그날의 컨디션 혹은 감정에 따라서 분석이 달라져요. 그리고 글렌릴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명확한 매매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3연장 임펄스의 사파는 3파에 0.38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최대 0.5까지 열어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진입 가격 그리고 손절 가격을 정할 수가 있고, 항상 손절에 대한 익절의 비율이 큰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손익비가 최소 1대 2가 넘어가는 매매를 반복하다 보면 100번의 매매에서 40번은 성공, 그리고 60번은 실패를 하더라도 이 100번의 매매가 수익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한 번 손절이 났을 때 반드시 마이너스 5%에서 6% 이하로 세팅을 하셔야 돼요.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분석을 잘 해서 100번의 매매 중에 99번 수익을 봤다 하더라도 한 번의 실수가 발생을 하면 이전에 굉장히 잘했던 매매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방금 설명드린 리스크 관리와 그리고 감정이 아닌 이렇게 기계적이고 시스템적인 매매를 통해서 안전하게 트레이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제가 실시간 관점은 유튜브에 바로 업로드를 못 해드리기 때문에 영상 하단 링크에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셔서 관점을 꼭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